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한 시간 조금 넘게. 너무 정리장을 하신 것 같아. 예,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특히, 예. 우리 허만경 선생님이 또 더더구나 또 경남에서 또 그렇지. 1년간 또 저는 책, 뭐 실행할 때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한다 할때 준비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잘 갖춰지다 보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하는 얘기라 오해를 하는데, 음,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공론장 가운데 9개월이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렇게 이건, 예, 그 다음에 이 의정부 공론장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에 마쳤는데 음, 실제로 준비 과정이 5월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준비 과정이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아셔야지 되는 거죠. 준비 과정이다. 그럼 공론장은 거기, 네. 예, 준비 과정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본 음, 얼개를 거기서 다 갖추게 되니까. 예. 공론장 열은 다음에 뭐 그때 뭐 절차 논의하고 뭐 의제 논의하고 그러면 그건 다 꽝나고 다 모든 것이 음, 다또 안 되는 거죠.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하셔도 되고요. 또 뭐 의견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예.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재 회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 저요? 예,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죠. 예. 이제 교육도 받아서 교재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검토도 해봤는데, 이제, 아, 참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험하지 않으면, 참여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이런 게 피부로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우리 대표님 교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중간중간 막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신뢰를 가급적이면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처럼 이런 PPT로 해서 보고서 어느 정도는 좀 연구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야말로 그런 준비 없이 공론장을 열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화성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비밀, 하여튼 저 더 많이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밀을, 어떻게 공론장을 저렇게 설계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네, 그거는 몸소 체험을 하면서 깨달아 가야 된다. 이렇게 황당하게 좀 두루뭉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공론장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공론장을 설계하고 공론장을 주도할 사람은 유일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아,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가장 공정하게 시민이 그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핵심적으로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찬성하는 집단이나 반대하는 집단이나 시장이나 공론장 총괄 진행자의 말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대로 사안을 충분히 파악한 시민들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내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똑똑한 시민이 어떻게 하면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냐만 고민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음, 비결입니다. 그게. 다른 거 뭐, 이걸 뭐, 시장한테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거 다 겪어지고 핵심은 시민이 어떻게 똑똑하게 판단하게 할 것이냐. 요거만 딱 생각하는. 그게 비법이. 시민을 상당히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편협한 정보를 음, 줘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균형 잡힌 정보를 줘야지 되고 또 일부 시민만 참여하면 안 되고 네. 충분히 대표성이 확보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이고 또 그 참여한 시민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또 제공을 하고 또 시민이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좋은 발제자, 균형 잡힌 발제자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하여간 시민이 어떻게 하면 시민이 똑똑해질 수 있느냐를 가지고 또 고민을 연락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으네요. 예, 예, 그거죠, 뭐. 균형 잡힌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공론장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이 이해관계자들한테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은 그건 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 음, 과정과 절차에서.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그것이 편협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면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데, 연령을 자기네들 편한 쪽에 연령을 많이 배치를 하려고 하든지 지역 배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든지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죠. 가차없이 설득해 내야 되는 거죠.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싸우는 게 일이죠, 뭐.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나 의견그룹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음, 행정기관들은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정기관의 자기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견제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럼 공정성이 지켜지죠. 의견 그룹 다음에 다시 형성되는 그룹이 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 의-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모든 출발은 있잖아요. 논의 의제를 정하는 겁니다. 논의 의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론장에서는. 음, 근데 그 논의 의제를 누가 정하냐 이거죠. 예, 예, 논의 의제를 누가 정하게끔 하느냐, 누가 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예, 공론장 총괄 진행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론장의 의제는 유일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그것과 그 사안과 관련해서 발언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가운데 충돌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의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그러니까 그 의제 어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제가 발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의제는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그 선입관 없이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잘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에서는 누구냐면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해관계자. 그 시설이 들어서거나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좋거나 싫거나 그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틀리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유치하면 안 된다는 단체도 있고, 어정쩡한 단체도 있고, 예. 이런 단체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제를 정하는 거는 의제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의제만 합의가 되면 3분의 1은 문제가 3분의 1은 같다고 봐도 돼요. 의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의제는 서로 충돌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므로써 의제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아니요, 아주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행자는요,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계속 충돌이 심화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충돌하는 내용을 잘 갈무리를 해서 그 충돌하는 문제들 또 그걸 정리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참여한 사람들이 동의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의제를 정확하게 정해내야지요. 음, 그 다음 과정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의제를 정확하게 정해야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야지 예, 운영위원들.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사안의 성격, 의제를 정확하게 충돌을 통해 가지고 정하게 되면 정해서 의제가 아까처럼 1, 2, 3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1, 예, 지금 그 생활 폐기물 실태 및 최적 대안,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 과제, 3, 제도화 방안. 이렇게 의제가 정해지잖아요. 예. 의제가 정해지면 그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가 범위가 구성된다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의제가 정해져야지 그 공론장의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제가 정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음. 의제가 정해지고 그 의제에 맞게끔 사람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 의제가 먼저 결정되고 예. 이제 운영위원들 같은 그런 게 나중에 그렇죠. 활성화되겠다. 예를 들면 의제에서 세 번째 의제가 음, 생활 폐기물 관리 정책과 시민 참여 방안이 세 번째 의제란 말이에요. 네, 의정부 시민공론장. 그러면 생활 폐기물과 관련된 사람들, 생활 폐기물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각장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현대와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의제 세 번째에 생활 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의제로 잡힌 거란 말이에요.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의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가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생활 폐기물 정책과 관련된 사람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거를 만약 결정을 하는데 네, 논의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할 사람들을 이제 선정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논의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누구들이랑 준비위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여기에 참여해서 의제를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을 정하는 거는 어떻게 정해야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음, 그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요. 어떤 사안이 있잖아요. 그 네. 사안이 그 사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발언을. 소각, 그 예, 기존에 발언들을 해왔던 사람들. 그럼요. 예, 찬성하든 뭐 반대하든 뭐 음, 어쩌고 음, 저쩌고 하면서 발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거 뭐 좋다. 아니, 어쨌든 뭐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위원이 예, 될 예, 수가 예. 있죠. 첫 번째는 그렇군요. 그거고요. 그 이제, 사람이 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쨌든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표명했다면 그 사람은 준비위원으로서 참여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안을 보면 그 사안의 성격으로 인해서 발언을 안 했어도 네,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안 자체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설이나 네, 어떤 정책에는 목표가 있고 뭐 위치가 됐든 시간이 됐든 관계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해관계자가 발언 이해관계자는 발언을 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해관계 그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란 말이에요. 네, 그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해관계자의 대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의견 그룹이나 이해관계자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논의가 숙성이 안 돼요. 숙성이. 심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안, 그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결합시켜야 되죠. 근데 그 전문가들 중에는 하여간 뭐 시민단체하고 좀 친화성 있는 사람도 있고 행정과 친화성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주민과 친화성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회적 약자인 주민,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그런 정보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행정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의견은 가장 늦게 듣거나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결합시킬 때는 전문성이 취약한 사람들의 요구를 가장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결합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준비위원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은 시민단체에 속해 있고 또 행정이랑도 많이 결합돼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전문가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것 전전긍긍, 같은데요. 예,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수소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지역 전문가를 그래도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역 전문가가 지역적 없는 예,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헛방인 경우가 많고요. 이름만 있고 헛방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실력은 좀 적더라도 그 사람한테 자료도 주고 해가지고 그 전문가도 역시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똑똑해진 전문가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예, 많은 점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만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데, 예, 저는 이제 많이 괜찮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냥 워드로 좀 정리를 좀 했더니 예, 좀 준비가 다 됐고요. 다른 분들한테 의견, 발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 52분이네요. 8시 8시 50. 8시 52분.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마지막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제 저는 제일 첫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제일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도 저는 의정부에 공론장 끝난 다음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할 탓입니다. 다음 공론장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음, 저는 한번 맛배기만 하는 것이고 진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 건방지게 드린 게 아니고요. 음, 공론장에 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그것이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의정부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낑낑낑낑 대고 있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예. 은밀하게 공개적으로는 안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은밀하게 도와주시기 지금 예, 그래도 좀 도와주셔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 은밀하게 안 보이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공론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만 끝나면 그 성과의 90%는 행정에게 가고 말아요. 중요한 거는 그 결과,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문제 해결 역량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민 역량 강화에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정부에서 이거를 살려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 뭐 하여간 제가 서부 경남에서도 1년 동안이나 거의 올빵했었거든요. 우리 엄한경 선생. 1년 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음, 창원과 진주에서. 아, 예, 아, 예, 창원 지역에서요? 예, 거기 이제 음,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회의를 뭐 200여 차례 넘게 했는데, 근데 음, 그때 그 경험이 실제로 경남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기여했느냐라고 물으면 참 저는 어떤 것이 새로운 경험이 됐긴 했을 텐데 그것이 역량 강화에 기여가 됐느냐? 그거는 저는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예, 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저희가 주민공론장은 용역을 어디서 받거나 해선 안 된다라는 교훈을 실은 이제 서부 경남에서 굉장히 강하게 저희는 그 교훈을 얻은 거죠.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하나의 그 성공 사례가 되어가지고 이 성공 사례를 만들면 잘 이게 퍼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깊은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박태순 대표님하고 2006년부터 사회 갈등 관련돼서 공공 갈등 관련돼서 10여 년을 같이 하고 왜 진짜로 음, 그러니까 갈목할 만한 많은 사례들을 사실 만들고 우리가 이제 사회갈등 연구소를 할 때는 많은 부분을 용역 베이스로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뭐 좀 이게 작게든 크게든 받아서 그 다음에 백서도 정리해주고 하면서 그런 성공 사례가 잘 퍼지기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했는데 네. 어 저희가 이제 10여 년 일을 하면서 해보면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사회 발전에 깊은 자양분이 안 되더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정부 공론장에서는 그러니까 의정부 저기 소각장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깊은 긴박성 때문에
이제 시 공무원들을 부려먹자.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시 공무원들을 다 부려먹자. 용역으로 해서는 지역사회에 남는 게 없다. 용역은 그 공무원들이요. 힘든 일은 다 용역회사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띵까띵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겠다고 생각하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공무원들을 A부터 Z까지 실제 실무에 완전히 투입시키자. 예,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무원들을 바짝 일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이게 목줄 잡힌 일을 해야죠. 공무원들 목줄 잡힌 일. 그러니까 저거 해결 안 하면 시가 해당 예, 부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질래나요? 전반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뭐 서포팅 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쪽 하겠죠? 관련 부서가 하죠. 관련 부서 이제 뭐 거기에 와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완전히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뭐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 되도록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주민공론장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경험이 전혀 안 안 남아. 예,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 또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바짝 실무를 시키면 우리는 실무를 하는 거고 의사결정은 시민들이 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바뀌어요. 공무원들 머릿속에. 음. 근데 용역을 하게 되면요. 용역은 그 겉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말을 하죠. 돈을 공무원들의 프로세스로 공무원들이 지고 있다고 용역회사를 주는 거라서요.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주인이에요. 끝까지. 그냥 시민들을 동원한 거다. 동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전혀. 봉사자가 되지 않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음,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민의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게 행정과 의사결정의 시민이 사이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행정은 일을 서포팅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행정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갖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스스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재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이 주권을 갖고 있고 시민은 오히려 동원되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예, 예. 시민이 배제되거나. 근데 이번 의정부 공론장에서는 어쨌든 시민이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였었던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의정부 시민공론장은 어, 주민 주도성이 유지된 공론장이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뭐 화성에서든지 다른 데서든지. 그건 뭐냐면 제한 자체를 제한 자체를 시장이 제안한 주제하고요. 우리 이강재 회장님이 만약에 제안한다면 시민이나 주민이 제안하는 주제는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는 이제 우리가 절박한 문제. 주민이 그러니까 예, 주민이 제안할 절박한 거 문제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럼요.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내지는 주민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음, 그 과정에서 행정이든 의회든 전문가든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결정은 다시 시민이나 주민이 하게끔 그리고 그 결과를 행정이나 이렇게 수용하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 단초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 두루미 공론장은
행정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중리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가장 절박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면서 공론장이 시작이 됐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행정이 받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어,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론장에 관한 설계도 지금 우리가 초기 상태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 공론장에 관한 공론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제대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지역사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들어. 그러면 창원에 계신 허만경 선생님은 진짜로 오랜 기간 동안을 공론장에 참여하시면서 그 경험을 하셨겠네요. 그 우리 아니, 박대일 교수님이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치료를 했다니까 어땠습니까? 저희들도, 저는 뭐 이제 그 박 대표님하고 사실 이제 서부 경남 하기 뭐 전부터 좀 알다 보니까 이제 참여를 하게 아,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서부 예. 경남 어료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뭐 직접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하면서 계속 이제 음,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어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관여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 준비회의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틀이 갖추어지니까 거기서 많이 잘 준비가 되다 보니 사실은 누구를 참석시킬 건지도 그때 정해졌었고 그 사람들을 음, 이제 저희들은 3일 동안 어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런 아, 거고 뭐 나머지는 또 이제 교수님하고 나머지 분들이 또 백서까지 만들어 주셔서 뭐 음, 그것들이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실. 음, 하여튼 먼저 시작하셨다는 데 대해서 이제 차후에 이러한 공론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래도 예, 그, 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준비가 예, 되셨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좀 부럽네요. 예, 예.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정부 소각창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많이 이렇게 꼼꼼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는 이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민만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민이 역시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주변에 절박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작은 문제들이지만 예. 크지 않은 문제들. 뭐 하다못해 쓰레기 저기 뭐야 폐기물 모으는 공간 장소를 어디다가 만들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요즘에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역에서. 예. 음. 아니면 뭐 수거 반려견 장소 같은 거. 수거 장소. 음, 그거 다 음.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자기 사람들한테. 집 앞에 그거 해놓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요. 음, 그런가 하면 이제 뭐 광주에서 하는 반려견 문제라든지 음, 반려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고향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고향에서는 그 차선 하나 줄이기 지금 그 음, 어쨌든 하반기에 할 거거든요. 차선을 하나 줄이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보도를 횡단보도를 인도를 넓히겠네. 더 인도를 늘린다는 예, 얘기인가요? 예, 인도를 더 늘리고 음, 음, 차도를 줄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드디어 그런 걸 하네. 제가 예, 런던 그 중심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예, 그때 가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하더라고요. 공사를 예, 막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저 중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어째서 이런 공사를 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차도를 줄이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나쁘지 듣고 왔다 않아.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예, 만들어지는군요. 예, 예.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또 이제 뭐 그 또 뭐 어디야 뭐 시흥 같은 데서는
또 이렇게 시에서 주민사업으로 했던 목욕탕하고 주민사업으로 이제 주민지원 사업으로 목욕탕을 만들어줬는데 주변에 있는 목욕탕 주인들하고 이제 갈등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음. 주민들은 싸고 편한 저 시에서 그걸로 만든 했는데.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 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간 예, 뭐 이제 예, 그렇죠. 공공의 자금으로 개인들의 어떤 저기가 침해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공공자금에서는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예, 예. 적자를 내면서 이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적자를 발생시키면서 그 공공시설을 목욕탕을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컴플레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하여간 예, 뭐 예. 그런 그거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예 그거 가지고 시민자치에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거 가지고 공론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음.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작은 사안일 수도 있지만 절박한 문제잖아요. 뭐 아니면 뭐 빈 그 고향도 이제 비슷한 건데 빈 그 시청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공론장이란 말이에요. 빈 공공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 네. 삶과 직결돼 있는 그러면서도 절박한 문제를 잡아서 공론장을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에라를 범하지 않으면서 음. 성과를 낼 수 있는 예, 작은 일로 시작하면 작은 일. 좋겠고. 네. 우리 저기 어디에 계신가 민혁기 님이신가? 이게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어떤 경우여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인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아,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관련된 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정부 지원관이신가요? 어 지원관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서 아, 예, 예. 저는 이제 정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예. 이번에 의정부 공론장에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게 돼서 이제 많이 좀 볼 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고요. 예, 아, 인, 인, 안산이요? 인천이요? 아,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네, 예. 예, 예. 인천에 저도 공동체 저기로 한번 참여해서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 아, 근대사에 대한 부분이 그 항구 쪽에 있는 근대사에 대한 모든 예, 저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좋더라고요. 아, 저, 예, 그러셨구나.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인천도 참 많은 고문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아우 늘 그 고민이 그게 있어요. 아, 그 공론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음, 예. 그러니까 음, 음, 저는 이제 박태승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론장이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영향력을 키워낼 수 있는 이제 주민 음, 주권 그 권력화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제 뇌리에 남아서 음, 아, 예, 제가 이제 예, 예. 지지하고 지향하는 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음, 음, 이게 이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소수에 의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고 그 바뀌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또 오히려 주민이고 시민이다 보니까 네. 원래 이 공론장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주민주권이 더 이제 이 활성화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맞아요. 종종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의정부 공론장을 보면서도 음. 이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의정부 시장이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예.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또 정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모여있는 그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당사자로서 열띠게 토론을 하고 또 이제 그런 토론의 과정들에 이게 절차적으로 또는 이제 당위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 조건을 만족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좀 공론장의 힘이겠구나 이제라는 생각을 한편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아까 방금 박태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고 작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누군가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관심도 가질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결국은 시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 또 이제 부여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권한에 대한 인지 차이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작은 소수의 권력이라도 갖고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전에 이제 그런 말씀 하셨죠. 포획된, 맞아요. 예, 한편 또 그렇게, 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 크고 작은 공론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좀 당장의 숙제겠다. 예,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의정부 공론장 그렇겠네요. 통해서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태진 교수님이 그 그런 것도 언제 한번 공론장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부 그 행정 정부와 이제 시민들의 역할 분담 예. 제가 귀중한 자료로 교육 자료를 하나 이제 소개받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였었습니다. 거기 이제 운하 도시잖아요. 그 곳곳이 예. 운하잖아요. 근데 그 운하에 운하가 있으면서 그 가장자리에 철책이 없어요.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전 미비에 대한 부분으로서 만약에 그 해당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사고 나면 해당 부서 공무원은 바로 징계 구속될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차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 국민소득 우리 뭐 한 3배 정도 이상 되죠, 네덜란드 같으면. 음. 주민의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의를 하니까 그거는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음. 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음. 시민이 그게 필요 없다고 치면 안 하는 거지. 음. 만약에 행정이 그런 거를 다 해지된다고 치면 행정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공무원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정부에다 책임을 지면서 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음. 그래서 그것은 그게 필요하면 주민이 정하는 건데 우리 주민은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주민이 책임이지 음. 행정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한테 명확하게 책임질 것과 아닌 것. 음. 이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문제가 일어나면 다 행정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행정에다가 이 저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의 그 식수준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음. 그거는 스스로 자치를 포기하는 행위다. 거기다가 의존하고 하면서 음. 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권을 행정에다 다 맡기는 결과뿐이 안 되지 않냐. 음.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저런 게 실제로 이제 만약 본인들이 그런 게 필요로 하면 하겠죠. 음. 근데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것도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지방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음. 음. 그래서 조세권을 지방자치권이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세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하나. 그리고 그게 다 해결이 되면 그 조세법은 없앨 수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절대로 관여 안 하는 거죠. 음. 그 지역에 맞는 걸 근데 문제는 그 세금이 새로 하나 늘어나는 거 주민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거의 공론장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세금이 필요할 것인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 그래서 그 주민들이 결정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중앙에서는 그 세금에 대해서 관여할 게 없고, 음.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야 우리야 이제 바로 못 가지만 공론장이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까지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론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고 지금 현재 그냥 뭐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민은 저기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정부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됐잖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민이 스스로 자치 권력을 우리 내놓고 행정에다 의지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공론의 주제가 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받을 때 하나가 감명 깊어서 그래서 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 행정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나 아니면 법과 제도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 근데 뭐 그런 뭐 역사적인 연원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힘을 바탕으로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죠. 또 행정이 움직이게끔 하고 하는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획득해 가야지 이게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죠. 그게 공론장의 가장 근원적인 취지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그렇죠. 있어야지 행복해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는 만큼이나 그러니까 행정이 그 시민들이 주체적 결정에 그 어떤 지원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는 국가 운영의 주체가 사실은 행정이고 일반 그렇죠.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이죠. 행정이 모든 걸 다 하고 필요할 때 동원하는 그런 게 아주 익숙한 체제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이 되는 부분만큼이나 음. 행정이 그러니까 주체적 주민의 의사결정을 이 아주 공정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그걸 도와준다는 거를 행정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정부 소각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용역 베이스로 하지 않고 시를 직접 시킨 것도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 공론장에서의 행정의 자기 위치를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 주민한테 자꾸 물어보게 해야 되는데요. 행정은 저희도 느끼지만 우리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유사한 사고가 만약에 또 발생이 되면 그거는 진짜로 그 구치속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이 일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도 무조건 못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주민은 행정 사실 독재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주민이 우리가 결정해서 했다라고 치면은 행정에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을 해줘야지 행정이 우리한테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자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민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이거는 이런 사고 났으면 또 한 번 나면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우리가 뭐를 한 번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퇴역감이다. 그래서 절대로 못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게 주민을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 주민이 요구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치면 행정이나 공무원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도 사고가 일어나면 몽땅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주민들은 그때서야 이제 공무원한테 더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착이 되면 지금 한 뭐 4만 달러는 아직 안 됐지만 한 5만 달러 정도 저기가 되면 그런 게 되려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까 우리 이광재 회장님도 조금 그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에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 예, 예. 예, 우리 행복을 국가에다가 전당 잡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국가를 견제할 수 있을 때라야, 견제력을 갖고 있을 때라야 국가가 변하는 거거든요. 음, 음, 예, 국가가 저절로 변하는 건 없고요. 예, 국가는 내비두면 저절로 계속 기득권화되고 그 기득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견제할 수 있는 상대적인 힘을 형성하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되는데,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삶과 관련해서, 우리 행복과 관련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예, 보는 것이고, 그걸 관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걸 깨닫는 과정이, 그것도 공동으로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음, 경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손승만 네. 선생님 계속 손 들고 있네요. 팔 아프겠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주민참여당 구성에서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어, 예, 이 홀수로 했잖아요. 지역별로. 뭐, 홀수, 15명이라고 예, 이제 예, 하신 것 같은데, 음, 왜, 일반적으로 남녀 동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짝수가 아닌 홀수로 아, 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음, 네네. 하나는 40대 이상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음, 인구 구성 비가 있을 건데, 음. 왜 60%를 그렇게 했는지, 이 인구 구성에 따른 어, 비율을 적용 않고 그걸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부터, 의정부여서 그랬나? 예, 두 번째부터 먼저 얘기하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선호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그 선호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1인 1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유사성에 의해서 집합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투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갈등 현안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1인 1표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갈등의 구분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갈등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동일한 발언력을 갖게끔 균형을 잡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 성이든지 아니면 청년이든지 이게 그 인구 비례로 보면 훨씬 더 안 되죠. 40%안 되죠. 근데 40%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그 말 그대로 그 롤스가 얘기한 최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층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에 맞는다라고 하는 롤스의 원칙도 그러하거니와 사회적인 소수자나 사회적인 약자에게 자기 발언력을 갖게끔 배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40대 이하가 40%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논의를 통해서 그거는 어디 뭐 40세로 하느냐 41세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청년층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청년층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15명씩 한 것은 그거는 전체가 한 60명 정도가 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사람 몇 명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논의의 심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는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은 60명 정도면 합당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4개 권역이니까 15명 칠 거죠.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요? 네. 그냥 인구 구성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60명은 의정부시의 현황에 맞는 그 인원으로 결정된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 인원 구성할 때는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제가 아주 쉬운 말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독일에서 탈원전 정책을 할 때는 15명이 정했다. 대신에 6개월 이상 동안 논의를 했다. 공부만, 학습, 정보 수집하고 토론하는 것만 6개월을 했거든요. 그 15명이. 그러니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훨씬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인원수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소양도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를 무한히 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60명 정도면 또 행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6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아주 그 시민참여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어제 한번 제가 강의 네, 예,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강의 한번 하시죠. 뭐 그러면 네. 9시 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9시 반이 됐네요. 됐는데. 네. 아, 예, 예. 아이고.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하여간 그 의정부 시민공론장의 의미를 같이 좀 이렇게 되새기고 또 거기 또 부족했던 점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했던 점을 또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네, 예. 그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 이항구 그 이사님 또 김태원 선생님 또 김성결 선생님도. 예, 예, 또 유만호 이사장님, 예, 김성건 선생님, 김성건 선생님 제가 요즘에 김성건 선생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났어요. 제 생각이 났다고요? 예, 진짜. 왜 뭐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고향 쪽으로 그 예, 요즘에 자주 뭐 자주 오시면 들리시라니까. 예, 그럴게요. 그 제가 그쪽으로 산책도 자주 가고 뭐 또 요즘에 텃밭 농사 때문에 거기 뭐 배추 사러도 가고 그러긴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고양시요?
예, 음, 은평 바로 옆에가 고향 저기 예. 야, 집이라서 그렇죠. 예, 야. 들리세요. 우리 그럴게요. 아파트도 구경도 할 겸. 그러니까요. 근데 아, 내일 우리 음악회 하는데 오세요. 시간 봐서요. 그럴게요. 내일 저녁 6시 반에 어, 굉장히 큰 음악회를 해요. 우리 저번에 말씀 자체에서 장소만 우리가 빌려주고, 예, 예, 우리 막 근처에 아마 굉장히 전문 음악인들이 와서 야외 우리 잔디 광장에서 예, 장소만 우리가 제공하고, 음. 어, 근데 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아마 한 2년에 한 번씩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는가 봐요. 그거 알려주세요. 우리 국민 포럼에다가 그래, 뭐, 예, 내일인데 먼데 있는 괜찮나요? 사람이 오겠어요. 제가 아니, 올려드릴게요. 예, 예. 저도 시간 봐서 갈게요. 가까이 계시니까 6시 반이니까 뭐 예, 계절이 딱 비도 그치고 괜찮네요. 모시면 그게 제가 차도 사드리고 할 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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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제가 공론장이 성공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가장 그 바닥에 닿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 간에 끈적끈적함이 있고 공동체성이 있는 곳에서 공론장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끈적끈적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끈적끈적한데 그게 유교적인 질서라든지 이렇게 위계화된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건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공론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그러니까 그 공론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논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예, 가지고는 부족한 그래서. 것 같아요. 그죠? 예, 특히 제가 느끼는 거는 뭐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제 느낌은 특히 마을 일은 그런 거예요. 마을 이름. 예, 마을 일은. 네, 너무 속도를 내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결과에 뭐 이렇게 너무 네, 맞아요. 연연해서도 안 연결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리 뭐 효율성을 조금 뒤로 하고, 그렇지. 누구도 섭섭하지 않고, 어, 누구도 속상하지 않고, 그렇게 소외되지 해야 않고. 되지. 예. 맞아. 이걸 뭐 소외되지 않고. 굉장히 효율성이라든가 이 성과를 위해서 그래 그렇게 무시해 그 뭔가 일이 되려면 누구 그 웬만한 건 무시해도 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을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감합니다. 마을 일 하는 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이게 성찰이나 어느 정도 도를 좀 맞죠. 예. 저도 지금 이제 1년 되고 우리 이런 말인데 어떤 데 보면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느끼면 뭐 아파트 살고 이러면서 그냥 막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냥 뭐 이웃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살면 훨씬 편할 텐데 자, 이웃을 다 알고 가고 우리가 뭔가를 함께 뭐를 하려고 하니 이제 쓸데없는 이제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 귀찮음을 꼭 해야 귀찮음.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달라질까? 우선 어떤 데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막 갈등이 막 생기죠. 일반 아파트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갈등들이 막 생기죠. 어떤 데는 내가 속상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하고 논쟁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그래서 않죠. 아까 이제 우리 공론장하고 우리 저기 이광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느낀 게 뭐 이게 조금 깊숙이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민주주의 특히 자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왕조 시대 그다음에 뭐 식민지 시대를 하고 나서 어느 날 툭 떨어져서 민주주의 해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민들도 내가 정말로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요. 그것도 주인이 되려니까 힘들잖아요. 주인이 되면 힘들죠. 굉장히 주인이 되면 책임져야 돼. 또 책임져야 되고. 회의도 참여해야 되고. 저도 지금 마을에 약간 뭐 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뭐 책임도 없고 누가 임명도 안 했는데 제 스스로
이제 약간 주인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 아파트에 음, 네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는 고사하고 네가 음, 사는 그 건물을 네 음,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음, 음, 저도 음, 없거든요. 여기 네, 와서 네, 네. 어떤데 제가 막 이거 아파트 뭐 혹시 엘리베이터가 어떠냐? 불이 이 시간에 꺼져야 되는데 꺼졌나? 혹시 비가 오면 문제가 안 생길다고 내가 막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제 스스로 물어요. 이게 네 거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 거일 수도 있어. 그 네. 아파트 전체가 내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 아파트 전체가 내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음, 이거 되게 신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귀찮죠. 책임을 져야 되고. 음, 그렇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것도 맛을 느껴본 적도 없잖아요. 귀찮아지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자취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음, 사실은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작은 것부터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맛을 느끼고 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러워지고 음, 그럼 공무원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저렇게 주체적으로 하는 게 진짜고 우리는 음, 저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서포트할까 도와줘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음,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딱 보면 또 우리는 너무 행정이 너무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도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뭡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 심지어 뭐 구의원 정도만 돼도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해결을 다 하고. 어, 그럼 주민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어, 그죠? 뭐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음,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음, 그럼 공무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민들은 타석이 됐죠, 뭐. 주민들은 내가 관리의 대상이고 통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뭘 하는 걸 공무원들이 싫어하죠. 음, 귀찮죠. 음, 그런데 그 귀찮음을 뚫고 주인으로서 이 행사를 할까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도 주민들도 이게 습관이 안 돼. 이게 주인 노릇하는 게 만만치 않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이 스스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재미를 느끼는 자치의 아, 스스로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재미.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한테 다 뭔가 결정하고 너희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어,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 지금 저희는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음,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사 결정을 하는데 일반 아파트 같으면 전혀 어른들이 아이를 뭐 데리고 오지도 않을 뿐만 가라고 안 하는데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걸 반기고요. 어, 어, 아이들 스스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자기가 내가 주민회의에 내가 대표로 왔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발언을 해요. 내가 야, 생각하는 이런 거. 예. 어, 우리 카페 결정에 같은 힘을. 카페에도 보면 그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굉장히 많이 어, 올라와요. 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들이 이제 마을이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얘들도 그렇게 살피고 사는 거예요. 어, 예, 저는 이제 그런 글을 보면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음, 너무 그러지.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음, 그리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음,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음.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게 좀 이렇게 묵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길게 보면 100년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에, 하여튼 우리 마을이 조금은 뭐, 뭐그 언론 보면 그렇게 다른 건 없지만은 약간은 그래도 뭐 하여튼 지향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오시면 예, 뭔가 약간 다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 음, 맞아요. 그런데 가서 좀 세례를 좀 받고 해야지. 그래요. 기회가 되면, 예, 예. 그래요. 하여간 시간 내서 네, 내일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대표님은 뭐 가까우시니까 금방 예. 가요. 네,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의정부 소각장 관련된 내용 겸 해서 향후에 우리가 공론장 운동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에 대한 중구난방식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우리 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네, 예. 오늘은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예. 이항구 이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한 말씀 하셔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딴청 피우다가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중간중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러시- 기회 되면 네, 예, 드리겠습니다. 인천 예. 상황 뭐 좀 있어서요. 예, 소확장 관련. 예, 음. 예. 의정부 사례도 제가 며칠 전에 발제하면서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계속 같이 못해서요. 예, 네, 네. 예, 예. 예,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막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 관련 이야기는 안 하신 거죠? 원래 오늘은 안 뭐, 하신 거. 예, 예. 얘기에 뭐 뭐가 있다고 봐야죠. 뭐. 뭐가 있다. 예, 예, 예. 어, 예, 특히 저 마지막에 그 음, 고양시의 그 아파트에 음, 이 7살짜리 꼬마가 그 주민 대표로 나섰다는 그런 얘기 듣고 참 그 음, 기가 막히게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음, 그 동네 일에 관여하는 그런 기회가 자꾸 생기다 보면은 음, 아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 민주주의의 그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아까 말씀 중에 어, 제가 이제 잠깐 오해를 하면은 가령 우리가 주민자치가 지금 잘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음, 주민들에게 문제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주민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음,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옛날부터 엄존하고 있었고 음, 거기에다가 틈을 내고 조금씩 이 주민 주도의 민주주의를 어, 좀 확장해 나가는 게 음, 바로 이제 그 시민의 일이고 주민의 일이고 지금 그렇게 음, 돼 있죠. 그래서 음, 뭐 남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음, 주민 자치와 주민의 결정을 피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고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음, 어쩌면 이 공론장이 좀 더 확장되고 일반화되면은 바로 그것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가 돼서 음, 음, 그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음, 기존 어, 세력의 그 힘을 약화시키면서 시민의 힘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공론장이 조금 작게 보면은 뭐 주민 제한, 음, 시민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고 그걸 통해서 이 공론장 방식으로 이 작은 지역 사회들이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음, 그것들을 공론장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이 민주주의 훈련하다 보면은 좀 더 음. 저 밝은 사회,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다 보니까 간단히 못하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참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환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김태환 선생님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듣고 계세요? 예, 그래요. 손승락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8월 운영위원회, 원래 운영위원회였었는데,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못했는데요. 운영위원회 마치도록 하고, 9월 달에는
9월 9일인가 원래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주 토요일인데, 이번에는 주제가 지금 이제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성찰과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원래 포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뭐가 됐죠? 그 김만권 교수가 탈진실사회 민주주의와 공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9월 달에는 조금 더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해요.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 유교와 무속에 관한 얘기를 그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온 젊은 친구가 하게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친구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럼 그때 9월 9일 날 여러분들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